네, 안녕하십니까. 금속물, 재료 분석 및 조직학 담당 교수 김정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어, 금속 조직 내에 형성되는 결함들 중 제일 대표적인 1차원 결함이죠. 네, 1차원 결함의 전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저번 시간에서 내용을 복습하시면 아시겠지만 전위 같은 경우는 결정 구조를 가지는 물질 내에서 원자의 배열이 어긋난 선형결함인데 이 한 가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결정 구조를 갖는 물질에서 이제 원자 배열이 어긋날 때 일정한 규칙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위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 구조 내에 최조밀면과 방향에 따라서 이제 생기는 패턴이 상당히 의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각 결정 구조에 따라서 나타나는 전위의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전위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재료에 힘을 가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죠?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변형이 일어났을 때 다시 이제 원래 형상으로 돌아오는 변형을 이제 산성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변형 형태를 이제 소성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금속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판재에다가 어, 망치를 뚝 때렸어요. 때리게 되면은 얘네가 모양이 변하고 그게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나요? 네, 돌아오지 않는 이제 소성 변형의 형태를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죠. 물론 탄성 변형 성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 커브를 이제 쭉 당기게 되면은 이제 소성 변형이 일어났다가 그 탄성 계수만큼은 다시 돌아오는 그런 회복 현상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변형 자체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죠. 네. 그래서 요만큼의 이제 소성 변형이 생기게 되는데 실제 이 소성 변형이 일어날 때 이제 원자 간의 결합들이 쭉쭉쭉 이동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면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면이 이동을 할 때 전체 면이 한 번에 이동을 하게 될 경우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상 결정이 이제 전이가 없는 결정이에요. 네, 전이가 없는 상태에서 원자면이 통째로 이동할 때는 이제 인계 전단 응력 이상의 응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원자 간의 간격이 이제 원자면 간의 간격이 이제 a라고 가정을 하고 얘가 이동하는 거 이제 u라고 이제 가정을 해요. 네, 그래서 요 원자면이 요만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원자 하나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이동하는 게 저번에 그 전이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버거 스펙터랑 동일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때 필요한 힘을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자 일단 여기서 이렇게 위로 절반만큼 올라가는 데에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힘이 한번 걸리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내려갈 때도 또 힘이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힘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그 사인 곡선하고 똑같은 형태의 힘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다음과 같이 이제 식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버거스 벡터가 분모가 되고 u가 분자가 돼가지고 이제 u가 절반이 도달한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사인 파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u가 b가 되는 시점에서 사인 2파이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 실제로 근데 이 값 자체가 굉장히 크기가 크지 않다 보니까 근사식으로 좀 둬서 b분의 2파이 u로 근사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변형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그 근사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타우 C 값이라는 것 자체가 2파이 분의 g고 g는 전단계수가 돼요. 그래서 전단계수가 일반적으로 그 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기가파스칼 정도 되는데 거기에 2파이니까 한 3.14259에 6.28 정도 되겠죠. 거의 한 10기가 정도의 힘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소재를 인장 시험에 당겼을 때
항복 강도가 이만큼 나오는 경우가 잘 없죠. 아무리 강도가 높더라도 1에서 2기가파스칼 안에는 이제 거의 다 항복 응력이 나타납니다. 그 말인즉슨 실제 소재 인계 전달 능력은 요 이론값보다 매우 작은 값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원자면에 이제 전이가 없는 상태에서 원자면이 이동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실제 이 낮은 전자 능력에서의 변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이의 이동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 슬라이드가.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전이가 이제 원자면 위에 있으면서 하나씩 쭉쭉쭉 이동해가지고, 네, 한 스텝씩 이동하는 요런 전체적인 과정을 이제 슬립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슬립 현상이 일어날 때 전이가 쭉 가로지르는 면을 슬립면, 그리고 전이가 이동하는 방향을 슬립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슬립면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들의 간격이 제일 촘촘한 상태에서 이동을 해야지 이제 그 뒤틀림이 상당히 적겠죠. 그런 뒤틀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면이 이제 최조밀면이고,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방향도 얘네들이 이동을 할 때 조금 이동하는 게 에너지가 적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최소한으로 필요한 방향이 바로 최조밀 방향이 돼서 이제 슬립면은 최조밀면, 슬립 방향은 최조밀 방향을 따라서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말인즉슨 이런 최조밀면, 그리고 또 이런 최조밀면하고 최조밀 방향이 이제 결정 구조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금속에서의 이제 3대 결정 구조 있잖아요. FCC, BCC, HCP에서 나타나는 이제 이런 슬립면하고 슬립 방향이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슬립면하고 슬립 방향의 조합을 슬립계라고 얘기하게 되고, 각각 이번 시간에는 이런 슬립계 각각의 이제 금속 결정 구조에서 나타나는 슬립계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립이 일어날 때 이제 결국엔 앞에서 봤던 힘이 걸려야겠죠. 네, 이런 힘이 이제 걸리는 거를 이제 확인하기 그 각각의 이제 뚫린 면에서 작용하는 이제 슬립 전단 응력을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분해 전단 응력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이런 분해 전단 응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힘을 가하는 방향이 이쪽이라고 했을 때 슬립 면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타우는 네, 면에 대해서 걸리는 실제 면에 걸리는 힘은 요 방향이 될 거고, 이제 실제 면의 단면적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용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식이 나타나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그마가 똑같다, 응력값이 이제 똑같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제일 최대 코사인 셋 람다 코사인 파이가 이 조합이 이제 최대가 되는 값이 어 타우가 최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값을 이제 요 값이 최대가 되는 지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45도에서 이제 최대값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값 같은 경우는 2분의 시그마가 되는 지점이 이제 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값 자체는 이제 이상적인 결정에서 이제 필요한 응력보다도 훨씬 작은 값이라는 거. 네. 그래서 요 점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요런 이제 각각 결정 구조에서의 슬립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네,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이전에 이제 금속의 격자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할게요. 아까 보여드린 듯이 이제 대부분의 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세 개의 격자 구조에 해당이 된다고 했었고, 우리는 각각 격자 구조에 대한 최조밀면하고 최조밀 방향에 대해서 기억을 했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FCC 같은 경우는 최조밀면이 뭐였죠? 네, 111면이죠. 그리고 최조밀 방향은 110 방향입니다. 그리고 BCC 같은 경우는 최조밀면이 어떻게 돼요? 110면이고 최조밀 방향은 111 방향이 됐죠. 자, 그리고 HCP 같은 경우는 최조밀면이 0001 베이살 플레인이었고 최조밀 방향은 네, 11-20 방향입니다. 그래서 요 방향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뒷부분에서 이제 전이 설명하게 될 때 해당 설명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슬립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첫 번째 순서로 FCC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CC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최조밀면이 111이 표시가 돼 있고 최조밀 방향이 110 방향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슬립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럼 그 원자 하나만 이동을 해야 되니까 원래 110 방향이라고 했을 때 이제 원자가 걸리는 게 딱 절반 위치에서 걸리게 되죠. 그래서 버거스 벡터는 이제 2분의 1의 110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CC에서의 슬립계를 얘기를 할 때는 이제 111 방향에 이제 2분의 1, 110 방향으로 이제 완전 전이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요때 이제 그 슬립이 일어났을 때 한 가지 재밌는 것은 FCC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이동할 수 있겠어요? 얘가 뭐 잠깐 A 위치에서 B 위치로 갔다가 다시 A 위치로 돌아오는 이런 식으로의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동 방향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원래 110 버거스 벡터에서 2분의 1, 110 버거스 벡터에서 각각의 성분을 분리를 해가지고 6분의 1, 1, 2, 1, 6분의 1, 1, 2, 1 이렇게 성분을 분리를 해가지고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밑에서 나온 식이고요. 요 식을 이제 각각의 이제 버거스 벡터를 그 합을 구하게 되면은 B2와 B3에 해당되는 요 녀석들의 합이 B1과 동일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동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을 때 걸리는 전체적인 에너지의 합 같은 경우는 버거스 벡터의 제곱에 비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버거스 벡터만큼 이제 원자가 뒤틀리기 때문에 전체 뒤틀리는 버거스 벡터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걸리는 에너지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적어지겠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온 녀석들의 버거스 벡터의 제곱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B1 제곱 같은 경우는 4분의 1에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A 제곱이 되고 B2, B3 같은 경우는 제곱을 해보게 되면 각각 6분의 A 제곱이 나오게 돼요. 그 말인즉슨 B1 제곱의 합이 B2 제곱, B3 제곱의 합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완전 전위로 이동하는 것보다 부분 전위로 이동을 하는 게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하겠죠. 안정하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다른 면으로 그 ABC 적층에서 이제 A에서 B를 거쳤다 A를 가는 게 그냥 A에서 A로 가는 것보다 이제 더 에너지적으로 효율적이라서 슬립 경로를 이제 바꿔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FCC 같은 경우는 111면에서 이제 211 방향으로의 부분 슬립이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동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에너지가 이제 완전 슬립의 의한 에너지보다 필요한 에너지보다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 슬립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FCC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 슬립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111면을 생각했을 때 요 방향으로 나타나는 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요쪽 방향에서도 면이 나타날 거고 요쪽 방향에서도 면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요 그림 안에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단순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텀슨이라는 아저씨가 사면체 구조를 사면체 구조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111면이 여기 있는 거고 각각 이제 다른 육면체에서 나올 수 있는 111면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다 정의를 해서 총 4개의 111면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 사면체 구조에서 이제 이 모든 111면을 합한 사면체 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완전 슬립하고 부분 슬립들을 한 개의 사면체에 요약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린 그 사면체를 이제 텀슨의 사면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요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FCC의 전체 슬립계는 몇 개가 될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그리고 이 면이 또 다른 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슬립 방향을 공유를 하더라도 슬립기는 또 다르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10, 11, 12, 총 12개의 완전 슬립계가 나타나게 되고 그 각각의 슬립계에 해당되는 이제 부분 전이들의 이동 역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정의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이동 경로를 거쳐서 갈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징은 이런 식으로 이제 버거 스펙터가 정의가 돼 있으면은 버거 스펙터 일일이 쓰기 굉장히 귀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사면체에서의 전이 반응을 벡터로 표기하지 않고 알파벳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이제 A에서 B로 가는 그 완전 전이가 있어요. 완전 전이가 있는데 이 녀석이 이동을 할 때 갈 수 있는 경로가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의 포인트가 뭐다? 감마가 됩니다. 그래서 A, B라는 전이가 이동을 할 때 A 감마, 감마 베타 이런 식으로 이동이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녀석으로도 이동할 수 있겠죠. 델타 쪽으로도. 그러면은 A 델타 B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정리를 해가지고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거 보시면은 그러면은 A 알파에서 알파 B는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은 알파가 여기 있는데 지금 이 녀석은 여기 있으니까 해당이 안 되죠.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전이 반응들에 대해서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제 로머 커트릴럭이라든지 이런 그 프랭크 전이 같은 네, 세실 디스로케이션 같은 이제 전이의 이동이 추가적인 반응들이 이 사면체 안에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추가적인 전인 반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제 뭐 대학원 과정이라든지 좀 더 난이도가 높은 과목에서 이제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부분 전이들이 어떻게 쪼개져서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림 요약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A, D 반응이 있으면은 A 감마 뭐 D 감마 D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거나 아니면 A 네, 베타 D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다. 네,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만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전이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런 부분 슬립이 일어날 때 요 사이에서 적층 결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한 면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A에서 B로 왔다 A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 말인즉슨 네, 그 B가 그러니까 면을 한번 바꾸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여기가 A가 돼야 되는 녀석인데 슬립이 한번 툭 치고 지나가면서 얘가 B가 되죠. B가 되고 그리고 다시 여기에 A가 돌아오는 네, 이런 식으로의 적층결함 구조가 나타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중간에 이제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적층결함에 의해서 적층결함이 한번 지나가면서 이제 네, 적층결함이 한번 지나가면서 이제 1차적으로 스태킹 포트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전이가 형성이 되면서 다시 B에서 A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층결함이 또 한 번 더 네, 지나가게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요 구간이 이제 적층결함 구조가 되는 네, 이런 그림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적층결함 폭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제가 적층결함 설명하면서 설명드렸지만은 적층결함 에너지의 크기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적층결함 에너지가 높고 작음에 따라서 그 차이가 생겨요. 적층결함 에너지가 높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에너지가 높으면은 적층결함이 불안정하다고 했어요. 자, 이 불안정해지면은 얘네들이 생기려고 할까요? 생기지 않으려고 할까요? 생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층결함 폭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고, 그리고 부분 전이로 분해가 잘 안 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제일 대표적인 재료들이 알루미늄, 구리, 니켈에 해당되는 재료고, 이 녀석들은 이제 내부에 그 포성 변형이 일어난 재료의 조직을 보게 되면은 그 내부의 적층결함 같은 구조들이 잘 안 보여요. 반면 이제 적층결함 에너지가 낮을 경우에는 얘네가 생기는 게 안정하죠. 그래서
잘 생기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적층결함이 생기고 이 사이의 간격 역시 넓어진다고 제가 저번에 얘기를 한번 했어요. 요 관계식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요 관계식에 의해서 D가 넓어져서 감마가 감소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부분전이의 형성 자체도 굉장히 쉽겠죠. 왜냐하면 이게 넓어지면 이 적층결함 형성되는 게 결국에는 이 부분전이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패턴에 의해서 이제 은이라든지 황동과 고만강강 같은 경우는 재료의 변형이 일어날 때 내부에 적층결함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적층결함이 생길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아마 전이의 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이 이동이 일어날 때 적층결함 에너지가 높은 재료들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 전이처럼 붙여서 넘어가다 보니까 그 저번 앞쪽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이런 완전 전이가 보게 되면은 지금 슬립면을 여러 개를 공유를 하고 있죠. 이 여러 개의 슬립면을 공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얘네가 이런 이면을 이용하다가 이면으로 환승이 잘 돼요. 이 환승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교차 슬립이라고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 이런 슬립이 일어나는 거에 차이가 슬립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슬립면을 이제 공유를 하다 보면은 지들끼리 이제 부딪혀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없어지는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이런 교차 슬립이라든지 조구 같은 데에 이런 그 부분 전이의 이동 현상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일단 요거는 그 다음 시간에 배울 거라는 내용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일단은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FCC의 부분 전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BCC에서 나타나는 슬립 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BCC 같은 경우는 이제 최조밀면이 110면이었고 최조밀 방향이 111 방향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FCC랑 마찬가지로 111 방향 가는 동안 원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원자 하나만 이동해야 되니까 원자 하나가 이동할 때는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슬립계는 110 방향의 2분의 1, 111 네, 방향으로 이제 전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FCC랑은 좀 달리 조금 단순해요. 부분 전이 같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이동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요 슬립계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변형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극조온이라든지 고속같이 변형에 상당히 큰 제약이 생긴 경우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제가 112 방향에서 A, B, C, D, E, F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었죠. BCC 같은 경우는 요 그림을 봤을 때 얘네가 그 B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B 위치로 조금만 이동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6분의 1의 111 방향으로. 네, 그래서 112면에서 이제 111 방향으로의 소량 이동하는 현상이 일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거의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거의 99%는 완전 슬립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만 잘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이런 BCC 같은 경우는 111 방향 110면에서 111 방향으로 이제 완전 슬립이 일어나는데 그 111 방향으로 이제 슬립이 일어날 때의 면을 보면은 여러 가지 면이 한 번에 이제 겹치게 돼요. 그래서 요 면도 있고 요 면도 있고 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들이 쭉 겹쳐 있다 보니까 동일한 방향에서 여러 가지의 면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슬립이 일어날 때 요 면을 가다가 요 면으로 환승하는 것도 쉽고 요 면으로 환승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선택지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111 방향 기준에서 우리가 눈을 보게 되면은 요게 혹시 어떻게 보여요? 연필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그 이런 동일하게 형성되는 최대 분해 전단 응용면이 이제 연필 모양으로 있다 보니까 연필 활주 곡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의미하는 가장 큰 뜻은 이제 전이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다수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슬립면에서 슬립이 일어날 경우 60도의 간격을 가지고 있죠. 이 녀석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동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 어떤 모양이에요? 정삼각형이죠. 그래서 정삼각형의 슬립 경로를 보이게 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이런 슬립면들 환승하는 게 무슨 현상이라고 했죠? 교차 슬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교차 슬립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BCC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던 이제 그 최조밀면 최조밀 방향이 이제 한 방향에서 여러 가지의 면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환승이 잘 일어날 수 있어서 교차 슬립이 잘 되고, 이때 교차 슬립 일어나는 패턴은 정삼각형이다. 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FCC, BCC에 대한 슬립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HCP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CP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 얘기했지만 최조밀면이 베이살면이고 최조밀 방향이 11-20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베이살 슬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 녀석도 이제 FCC랑 좀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이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선택지는 없죠. 네, 왜냐하면 이제 세로 방향으로의 성분은 없으니까 꼭 헷갈리면 안 되고요. 네, 다만 이제 부분 전이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임시의 자리, 그러니까 원래 이 녀석이 있는 자리에 바로 아랫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로 갔다가 요 자리로 이동하는 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얘는 이제 11-20을 두 개로 분리가 할 수 있어요. 10-10 그리고 01-10 두 가지 성분으로 버거스 벡터가 분리가 되는데, 자, 이 녀석에서 나타나는 버거스 벡터랑 이 녀석에서 나타나는 버거스 벡터의 합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1, 1, 4, 6이 되고, 네, 6이 됐을 때의 버거스 벡터를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요 녀석으로 가는 것보다 이 녀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짧은 경로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부분전이의 반응이 우수해지게 되고,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베이살 면에서는 부분전이의 반응이 조금 잘 일어난다는 거를 한번 첫 번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HCP에서 두 번째 문제가 뭐라고 했죠? 이 방향에서의 슬립은 잘 일어나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인장을 이렇게 당겼어요. 근데 이게 이쪽 면에서만 슬립이 일어날 수는 없죠. 이 방향으로의 슬립이 같이 일어나줘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의 슬립이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에너지적으로는 불리하지만은 그 에너지가 좀 더 많이 필요한 슬립 역시 함께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슬립이 첫 번째가 프리스마틱이라고 해가지고 요 옆면이고, 두 번째가 피라미달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삼 방향으로 나타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추가적인 슬립이 나타날 수 있어요. 프리스마틱 면 같은 경우는 10-10의 슬립 방향이 이렇게 일어난 방향이고, 그리고 피라미달 같은 경우는 1, 0, 1-11 요 면이거든요. 요 면에다가 이제 11-20 방향으로의 슬립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슬립이 일어나는 녀석들을 보게 되면은 얘네는 이제 C 방향으로 면 성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가 이렇게 인장이 되더라도 이쪽 방향으로도 이제 슬립의 힘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저번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제일 이상적인 이제 그 HCP에서의 CA 비율이 1.633인데 요 높이 비에 따라서 이제 베이살 피라미달 슬립의 선호도 차이가 바뀐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피라미달 슬립이 그 C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은 점점 이 간격이 넓어지니까 잘 일어날까요? 잘 안 일어날까요? 잘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C 비율이 낮은 재료에서 주로 이런 피라미드 슬립이 일어나서 연성이 더 높아지게 되고, 만약에 C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슬립이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오히려 취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잘 깨집니다. 그래서
그 마그네슘 재료들 중에서도 이제 CA 레이시오가 2가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2가 넘어가는 애들이 이런 애들은 굉장히 취성이 높다. 네. 그래서 상온에서는 거의 가공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1차원 결함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결함인 전위에 대해서 봤었고, 이 전위가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했죠? 슬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이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타나는 소송 변형 과정이 이제 슬립이라고 했고, 슬립 같은 경우는 항상 슬립면 그리고 슬립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고, 이때 슬립면하고 슬립 방향은 뭐다? 각 결정 구조에서의 최조밀면이랑 최조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합을 이제 슬립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각각의 결정 구조에 대한 슬립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FCC, BCC, HCP에 대한 슬립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FCC의 슬립계는 뭐다? 111면에서 110 방향이다. 근데 에너지적으로 얘네가 한 방에 가는 것보다 쪼개져서 가는 게 더 유리하다 보니까 111면 그리고 211 방향으로의 부분 전이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BCC 같은 경우는 110면에서 111 방향으로 슬립이 일어나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개의 111면이 여러 가지 110 방향 여러 가지 120 면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연필활주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BCC 같은 경우 제한적으로 뭐 112면에서 111 방향으로 뭐 쌍정이 조금 형성이 될 수는 있는데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게 나타나는 조건은 이제 극조온이라든지 고속 변형 같이 이제 굉장히 슬립이 어려운 조건에서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CP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0001면 11-2 방향으로 베이살 슬립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C 방향으로의 그러니까 요런 윗곽 기둥에서 C 방향, 세로 방향으로의 성분이 없죠. 지금 베이사 슬립에는. 그래서 요 세로 방향으로의 슬립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옆면, 프리스마틱이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났을 때의 면인 피라미드 슬립이 동시에 커버를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 비율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프리스마틱이라든지 피라미드 슬립에 필요한 에너지가 너무 커지면은 오히려 요 녀석들이 잘 못 일어나다 보니까 재료의 연성이 어떻게 된다? 급격하게 떨어져서 취하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전이 성분에 대한 기본적인 슬립계에 대한 공부를 이번 시간에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슬립계가 이동할 때 필요한 전이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형성되고, 그리고 이 형성된 슬립들이 각 결정 구조에서 어떻게 이동을 하면 어떻게 이제 슬립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슬립이 일어날 때 전이들이 각각 부딪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자기들끼리 실어서 이제 떨어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떨어지는 이런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워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